어떤 냄새만 맡으면 눈물이 나려 하고 병원에선 아무 이상 없다는데 본인만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인지 말이에요. 주변에서는 예민하다고 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몸이 그렇게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과거의 어떤 순간이 아직도 뇌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오늘은 마음의 상처가 우리 뇌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리고 왜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뇌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행복이나 성공보다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위험했던 경험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해요. 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요. 근데 이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뇌에는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두엽이라는 곳인데요. 이마 바로 뒤쪽에 있어요. 이 부분이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게 해줘요. 화가 나도 참게 해주고 무서워도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짜증나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소리 지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것도 전두엽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전두엽이 완전히 발달하는 게 25 정도 되어서래요. 그래서 어릴 때는 감정 조절이 더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편도체라는 곳이에요. 아몬드처럼 생겼다고 해서 편도체라고 부르는데요. 귀 안쪽 깊은 곳에 있어요.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해요. 뭔가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몸 전체에 신호를 보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도망갈 준비를 시켜요. 이게 정말 빨라요.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들거든요. 뱀을 보면 생각하기 전에 먼저 피하잖아요. 그게 편도체 덕분이에요. 원래 이건 고마운 기능이에요. 원시시대에 맹수를 만났을 때 빨리 도망가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이게 너무 예민해질 때 생겨요. 세 번째는 해마라는 곳이에요. 바다에 사는 해마처럼 생겼대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겪은 일들을 정리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장하고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걸 구분하게 해줘요. 보통은 이 세 부분이 서로 잘 협력해요. 편도체가 위험하다고 알람을 울리면 전두엽이 진짜 위험한지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죠. 해마는 비슷한 상황이 전에도 있었는지 그때는 어땠는지 기억을 꺼내서 알려주고요. 이렇게 팀워크가 잘 맞아야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일을 겪으면 이 팀워크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충격적인 일을 겪는 순간 편도체가 폭발해요. 너무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편도체가 과하게 반응하면서 몸 전체를 공포 모드로 바꿔버려요. 이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되는데요. 이게 많아지면 뇌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요. 연구에 따르면 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해마가 실제로 작아져 있는 경우가 많대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그냥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편도체가 너무 예민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알람을 울려대기 시작하거든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위험하다고 느끼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기만 해도 경계를 하게 돼요. 화재 경보기가 고장난 것처럼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몸이 긴장되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편하지 않고 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두엽은 반대로 힘이 약해져요. 원래는 편도체가 알람을 울리면 확인하고 괜찮다고 해줬는데 이제 그 힘이 없어진 거예요. 머리로는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냥 문 닫힌 소리잖아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은 떨리고요. 이게 정말 답답하거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이러니까요. 집중도 잘 안 되고 감정 조절도 어렵고 작은 일에도 확 화가 나거나 눈물이 터지기도 해요.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해마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기억이 이상하게 저장돼요. 그래서 특이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냄새를 맡았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무서워져요. 특정 노래를 들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해마가 기억을 제대로 정리 못해서 그래요. 그 냄새나 노래가 과거에 무서웠던 순간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맥락 없이 저장된 거죠.
그래서 뇌가 과거랑 현재를 구분 못해요. 지금은 안전한데도 옛날 그 상황인 것처럼 몸이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플래시백이 오기도 해요. 갑자기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겪는 것처럼요.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더 무서워요. 운전하다가, 회의하다가, 밥 먹다가 갑자기 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게 있어요. 갑자기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헬이라고 불러요. 세상이 영화 화면처럼 느껴지거나 유리벽 뒤에서 세상을 보는 것 같거나 감정이 확 꺼져서 아무것도 안 느껴지기도 해요. 이건 뇌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잠시 연결을 끊어버린 거예요. 전기 과부하 걸리면 차단기 내려가잖아요. 비슷한 원리예요. 당장은 고통을 안 느끼게 해주니까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생겨요. 삶 전체가 멀게 느껴지거든요.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좋아하던 것도 재미없어지고, 만나던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듯이 살게 되는 거죠. 정말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비슷한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건 뇌가 옛날 패턴을 계속 돌리고 있어서 그래요. 익숙한 게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비록 그게 나를 힘들게 해도요. 문 닫히는 소리, 누군가의 한숨, 목소리 톤, 익숙한 냄새 하나에 갑자기 예전 감정으로 확 돌아가 버리기도 해요. 이런 걸 트리거라고 하는데요. 방아쇠처럼 당기면 바로 발사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을 피하면 당장은 편해요. 그 장소 안 가고, 그 사람 안 만나고, 그 상황 피하면 당장은 괜찮거든요. 근데 사실 피하면 피할수록 이 고리가 더 단단해져요. 뇌가 거봐, 그거 위험한 거 맞잖아 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점점 피하는 게 늘어나고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겨요. 정말 갑갑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뇌는 바뀔 수 있어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뇌가 평생 동안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아까 트라우마가 뇌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좋은 경험과 연습으로도 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명상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전두엽이 더 두꺼워졌고 편도체 반응이 줄어들었대요. 뇌가 진짜로 바뀐 거예요. 작아졌던 해마도 다시 커질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 해마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오래 이런 상태로 살았어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에요. 이걸 그라운딩이라고 해요. 과거로 끌려갈 것 같을 때 현재로 나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5가지를 찾아보세요. 손에 쥔 물건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지금 보이는 것 중에 파란색 3가지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한테 지금 여기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점점 효과가 생겨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정말 좋아요. 아까 말했듯이 운동하면 해마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져요. 진짜로요. 꼭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 안 해도 돼요. 동네 한 바퀴 걷거나 좋아하는 노래에 몸을 흔들어도 충분해요. 특히 트라우마는 몸에도 남아있거든요. 그때 도망가지 못했던 에너지, 싸우지 못했던 에너지가 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그 긴장을 풀어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돼요. 몸이 풀리면 마음도 같이 풀리거든요. 호흡도 중요해요. 긴장하면 호흡이 얇아지고 빨라지잖아요. 반대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몸이 이제 안전하구나 하고 인식해요. 숨을 들이쉴 때 넷을 세고 잠깐 멈추고 내쉴 때 6을 세보세요.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정말 많이 달라져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상처가 사람 사이에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치유도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있으면
뇌가 조금씩 배워나가요. 사람이 항상 위험한 건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구나. 연결이 안전할 수도 있구나 하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트라우마를 다루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잘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좋아지진 않아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덜 무섭네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 소리 들었는데 괜찮네 하는 날이 와요. 마음의 상처가 뇌를 바꿔놓았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다시 바꿀 수 있어요. 뇌는 변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심호흡 한 번, 짧은 산책 한 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